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리주의 이야기를 거의 좀 거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했었죠. 예, 때까지 했었죠. 예, 좀 이어서 예,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예, 비결과주의로 빨리 정리를 하고 비결과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조금 뭐 반복해서 이제 강조를 좀 하는데, 예. 여러분들 이 결과주의라는 게 어디서 튀어나왔냐 예, 그런 거죠. 요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알고 결과주의에 대해서 암기를 하거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요것은 우리가 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하나의 견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도덕적 지위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제가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암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도덕적으로 허용이 되느냐, 예,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예. 그게 도덕적 지위죠. 예. 근데 도덕적 지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결과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 행위가 허용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보고 결정을 하냐? 무엇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냐? 라고 했을 때, 결과주의의 대답은 뭡니까? 뭐, 좋은 결과를, 네.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예,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뭐 옳든지, 예, 아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 옳은 것이고, 극대화하지 않는다. 그럼 뭐 그런 것이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얼마나 극대화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극대화되면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관점 혹은 견해가 바로 결과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결과주의의 기본적인 난점은 뭐예요? 예. 그거 이야기하고 이제 비결과주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계속 뭐 우리 저 교재에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직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뭐 교재값이 5,000원인데 10,000원으로 뻥튀기 했다. 10,000원으로 뻥튀기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옳고 그름을 전혀 지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그것을 도덕관념이라고 해도 되고 뭐 직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직관들이 있죠. 그럼 요거는 그릇된 거잖아요. 요건 잘못된 것이다.
요거는 그릇된 것이다. wrong. 도덕적 그릇된 것이죠. 근데 결과주의에 따르면 뭡니까? 만약에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뻥튀기 한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그것이 내한테 훨씬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 몰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내만 아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나에게는 이 좋은 결과라는 것이 극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나에게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죠. 예, 이르게 되죠. 공리주의 아니다. 그 결과주의에 따르면은, 예, 결과주의 따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주의의 원리하고 그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요 원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결과주의의 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 이게 충돌한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 공리주의 요런 입장도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도덕 이론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첫 번째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충돌하느냐. 충돌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서로가 양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의 직관과 양립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원리, 우리가 도덕 원리라는 것이 결과주의적인 도덕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원리와 또 충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뭡니까? 다른 원리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과 양립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도덕 이론의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비결과주의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과주의가 아니란 얘기인데 그렇죠. 비결과주의라는 건 결과주의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비결과주의라는 것은 이 결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이 지우개를 좀 새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잘 지워지지가 않아. 자, 그럼 비결과주의가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비결과주의는 무슨 특별한 아주 대단히 복잡하고 특별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비결과주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만 우리가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구체적으로, 그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자, 비결과주의에서는 일단은 비결과주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비슷하다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원리가 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요게 이제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비결과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19페이지에 있죠. 여기 저도 교재를 요 보고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은 요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태가 동일하다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 조건이 하나 붙죠. 하다면 자명한 도덕 원리 인정. 그러니까 다른 사태가 뭡니까? 다른 사태가 동일하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적어도 자명한 도덕 원리. 여기서 자명한 도덕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거나 확신하고 있는 도덕 원리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그런 원리는 그냥 인정.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교재에는 그런 게 나오죠. 예. 기본적 도덕 원리들은 다른 사태가 동일하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명령을 한다. 이건 조금 시간이 다 됐다는 알람이 울렸는데, 자, 요 말은 좀 어렵게 표현이 됐지만은 다른 사태가 동일하다면은 우리가 자명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나 알고 있는 도덕 원리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죠. 혹은 행하지 말거나. 예. 자,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태가 동일하다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뭐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 입장이 바로 비결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결과주의의 입장을 우리가 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